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양혁 씨.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번에 공개 방송 네. 핫했지 않습니까? 핫했어요? 그 이후에 반응을 잘 몰라서 댓글도 하나도 안 올라왔던데. 이거 또 신경 쓰신 분이네요. 아, 지금 봤어요. 지금 지금 방송하기 봤어요? 전에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충 분위기. 분위기요? 말하지 마. 이따 말해. 잘 모르겠어요. 이따 말해. 네, 알겠습니다. 초반부터 네. 제가 이게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따 네. 말아주십시오. 무슨 일 아니요, 있으셨어요? 없어. 아, 네. 요즘 평안합니다. 네. 저는 그 방송 끝나고 그 다음 날 휴가. 원래 그 주간이 휴가 시작하는 그 주였는데. 네네. 네. 그래서 휴가가 바로 갔죠. 휴가를 가서 제주도 다녀왔어요. 제주도? 네. 특별히 네. 제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방송을 준비하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려고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저 이런 방송이에요? 네, 그럼요. 방송 준비해서 제주도? 네. 저기서 워싱턴 가는 겁니까? 워싱턴에서 오는 게스트가 있으면. 그래요? 네. 혼자 가지 마시고 좀 같이 좀. 네, 그러죠 뭐. PD님이 좀 이게 이상한 것 같아. 보내는 사람만 보내는 것 같아. 네네. 그렇게 어렵게 오늘 게스트를 위해서 말했다는데 어느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분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지만 네. 제주도에 또 그 주거지를 가지고 그 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가 어떤가, 이분에 대한 소문이 좋은가 하고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야, 이 방송이 그냥 하는 게 네. 아니라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알면은 초대가 안 될 수도 안 돼. 네, 알면은 네. 초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본인 직접 한번 목소리로 들어가는 게 네. 어떡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주도는 제주도 아닌데 이거 뭐 구로동인데 구로동. 목소리가. 구로동은 뭐예요? 아니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지 나. 그 맞는 말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미안해. 네. 나 진짜 미안해. 제주도 청취자 여러분, 다운로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도에 청취자 계신다면. 네네. 네. 제주도 맞나요? 네, 제주도 맞습니다. 원래 태어난 곳이 제주도예요? 예, 제주도죠. 그래요? 네. 진짜 구로동인데요. 성함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맞아. 예. 제주도에서 온 메뚜기 고한철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고한철 선생님. 네. 네. 왜 메뚜기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메뚜기는 제 별명인데요. 네. 그 예전에 제가 이름이 한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제 예전에 놀림거리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게 제 브랜드가 돼가지고 브랜드. 뭐 메뚜기라는 단어를 제 별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페북에서 보면 다 메뚜기라고 해서 많이 불려지시더라고요. 네, 그럼 메뚜기로 밀어야죠. 네. 메뚜기. 아니 뭐 미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어떤 앞으로 도모하고 있는 뭐 일이 있으시거나.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메뚜기라는 별명을 갖고 지금은 그게 이제 제가 장애인 복지관을 다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오시는 분들과 같이 인증사를 찍으면서 메뚜기 존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나름 개인 홍보도 되지만 기관 홍보도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너무나 메뚜기가 익숙하고요. 그 메뚜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도 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브랜드 네임이 시장 장했다는 거지. 그럼 저희는 없잖아요, 브랜드가. 저요? 네, 있어요? 제임스 딘. 미안해. 진짜. 커피 던지지 마. 네네. 같이 오신 분 짜증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방송인지 몰랐다. 막 네. 이렇게 눈빛이. 말 시키지 말라고 말 시키- 하셨어요, 그래요? 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할 때 나 이런 한철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냥 혹시 메뚜기가 맛있어서 뭐 이렇게 뭐 메뚜기하고 장난치어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지금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실 것 같은데 여긴 지금 서울 스튜디오고요. 제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고한철 선생님께서는 서울에 무슨 일로 지금 뭐 여러분들은 뭐 방송 들으실 때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네. 어떤 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왔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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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러 왔습니다. 이런 저희 출연료도 없는데. 맛있는 네, 밥 네.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그래도 PD님이 어떻게 섭외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바쁘시고 네. 막 이렇게 그 전국을 돌아다닌 아무튼 일정을 보면 아까 메뚜기 존처럼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공간과 분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온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진짜 방송 외에도 혹시 저희 방송 말고 다른 방송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이 방송을 이 해서? 방송이 제일 중요한 네. 방송 아닌가요? 아, 그럼 중요하죠. 네. 갑자기 네. 네, 방송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럼요. 2만 사회복지사들이 듣고 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또 사람들이 듣고 있는 방송이죠. 그래요? 네. 이 방송도 중요한데 온 김에 네. 이왕 중요한 방송하기 전에 좀 시간이 네. 아까우니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일 하시는가 궁금해. 저는 사회복지 현장을 지금 떠난 상황이고, 그래요? 예, 떠난 상황이고 지난 7월 25일자로 그 탐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곳을 15년 동안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백수가 됐죠. 예, 백수가 돼서 나름 제주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일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뭐 올레길도 걸어보고 그 오름도 올라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일이 없을 때가 예, 저는 그만두고 정말 시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이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뭐 관계의 서툼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게 돼서 그거를 오히려 내가 더 시원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해진 그 계획대로 이렇게 뭐 하루를 움직였는데 딱히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나름 나는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충전이라기보다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죠. 일단은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한 달을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일단 제가 알고 있다는 그 막말로 제 자신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계획을 했어요. 한 달을 육지 생활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좀 만나면서 뭐 그런 관계에서 또 어떤 뭐 역량이나 힘 그다음에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자라고 계획해서 지금 전국으로 다니고 있죠. 그 와중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신 거죠. 네, 예전에 제가 제주도로 잠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처 고모부님께서 뭐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을 치르느라 잠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출연을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출연 계획을 다 했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돌아가게 돼서 오늘 이렇게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는 참 감사하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아까 보통 15년이란 기간, 네. 그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던 기간인데 스스로 선생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그 시원할 줄 알았는데 네. 내가 아까 좀 약간 힘들다 또는 약간 아쉬운 게 있다고 느꼈는데 어떤 점인지 좀 물어봐도 되나요? 네, 뭐 제가 좀 힘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년 동안 복지관에서 그 나름 뭐 여러 팀에서 복지를 했잖아요. 당사자와의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나 지역관계의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상당히 내 나름대로는 잘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조직마다 생겨나는 한 부분일 수도 있죠. 이게 뭐 상하 관계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나 힘듦, 그 다음에 조직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뭐 다양한 복잡한 관계가 있었어요. 일이.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도 이제 참아보고 뭐 윗분들하고 상담도 해봤지만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윗분들과의 그 뭐라 그러냐면 감정이 더 쌓여가는 시간이었다고 봐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제가 또 다른 소진을 느꼈나 봅니다. 그리고 뭐 소진이라는 거는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정도의 차이인데 제가 그 관계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뭐 보통 보면 페이스북에서도 뭐 사람이 힘이다, 뭐 관계가 힘이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과정들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뭔가 새로움을 추구해 보자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방법이 틀린가? 왜냐하면 그분들도 존중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닌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분들과의 감정이 많이 생겨버렸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한 성격 하다 보니까 괜한 성격이죠. 뭐 이런 성격은 가지면 안 되는데
자꾸 언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제만 스트레스 생긴 게 아니라 아마 상대방도 스트레스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저희 팀원들하고도 제가 사직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 뭐 마찰되는 부분들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잘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상사들한테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이런 거 하는 모습도 보니까 그 어차피 나와의 그 감정적인 관계 때문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싶어서 팀원들한테 사직한다는 거를 솔직히 얘기하고 사직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 스스로 이겨내는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제 하직하신 지 네, 이 정도 네.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오, 페북도 스타신데 그럼 페북 스타는 이 사직 이후입니까? 사직 이전부터 페북 스타였던 거예요? 페북 스타라기보다는 네. 페북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 하여튼 페북은 제가 페북만 한 게 아니고 네네. 사실상 제가 이제 뭐 컴퓨터를 잘 몰랐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 직장 제가 직장 중에 그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 지부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전산 직원이 네이트온이라는 거를 이제 네. 네, 알려줘가지고 네이트에서 대화를 이렇게 네네. 많이 네. 하고 그랬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그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뭔가 하나 새로운 거 나오면 뭐 싸이월드도 마찬가지고 네, 추억의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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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SNS의 뭐 초기 무대에 네네 맞죠. 예. 그리고 또 뭐 다음 카페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누군가 뭔가 한다면 제가 잘은 못해도 계속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어떤 거든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네. 네이트온도 마찬가지고 싸이월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페북이라는 게 생겨서 제가 블로그나 다음 카페도 상당히 지금은 정지된 상태고 그래서 페북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건 그냥 저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 페이스북이라는 도구가 저랑 잘 맞은 거죠. 이거 하게 된 계기도 참 우스워요. 어떤 계기입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광주요? 예. 광주에 갔을 때 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 장복에 갔는데 거기에 권순국이라는 팀장님이 계셨는데 오, 실명 나왔어. 아 뭐 나쁜 일 아니잖아요. 나쁜 일 다행이야. 예, 예. 권순국 팀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권순국 팀장님도 홍보해 드려야죠. 저번에 어떤 네. 분 감사합니다. 이거 저번에 2만 원 안 갚으셨던데 아, 그래요? 이렇게 하다. 제가 돈 갚을 일이 없어서 다행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순국 팀장님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누구를 만나면 이제 술자리를 갖는 게 일과인데 막걸리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그 팀장님께 딱 그 저한테 권해준 게 그겁니다. 페이스북. 예. 그리고 뭐 트위터. 이거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사실 그거 아무것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같아서는 그냥 뭐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쳐봐라 하면 되는데 그때는 종이에 적어주더라고요. 메모지에. 그래서 이제 지가 깊숙이 담아 넣어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죠. 제주 내려오게 됐는데 그 우연히 지갑 속에 그거 들어있던 거를 아주 나중에 봤어요. 저 메모지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진짜 검색해 보게 돼서 뭐 가입을 해봤죠. 둘 다. 근데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안 하다가 뭐 페이스북에서 친구 몇 개가 들어왔어요. 친구 신청. 예, 네, 들어온 거죠. 다른 네.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신청했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거 뭐야? 그걸 클릭 해주다가 이 사람들이 또 뭘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거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딱 시작했더니만은 권순국 팀장님이 제일 먼저 선생님 드디어 시작하셨군요.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걸 계기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도 몰랐고 사실 그 네이트홈부터 쭉 뭔가를 해오지 않았으면 아마 페이스북도 정지게 될 건데 어느 순간 페이스북이라는 도구가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더 많은. 그러니까 제주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보다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몰랐죠. 지역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관계 그리고 소통을 위한 어떤 노력의 또 하나로도 볼 수 있겠네. 페이스북 활동 또 많이 글 올리고 하시는 것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사직 그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항상 그 되게 밝고 서울 자주 올라오시잖아요. 세바사 어떤 행사 큰 행사 있고 할 때마다 되게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분인데 굉장히 자주 오시네 이렇게 또 하시고 항상 뭐 세바사 뭐 큰 뭐 하고 하시거나 그러면 영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힘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분 중에 한 분. 그래서 저는 그 제주도에 세바사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네, 네, 안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힘, 네, 주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역시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뭐 정책이든 사업이든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주도 하면 왠지 뭐 지역적이도 볼 때 왠지 그 외지에 대한 거가 좀 많이 틀릴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제주도의 사회복지를 현재 뭐 어떤 그 뭐랄까 그 느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 선생님의 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제주도 현재 사회복지는 어떤가? 그 차이가 있나요? 육지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 뭐 제주도 전체 사회복지를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잘 모르고요. 저는 어차피 장애인 복지를 15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복지 쪽으로만 이렇게 국한돼서 활동을 했다고도 보여져요. 근데 저는 장애인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복지관이든 어디든 그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프로그램이든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공무원 쪽에서도 서울에서 말하는 찻동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쯤에도 서론에 거론했던 관계인데 그런 서비스 확대든 마을 복지 확대든 어떻게 보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관계가 없으면 그냥 솔직히 내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한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게 프로그램은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 참여도 뭐 딱히 정해져 있고 근데 그게 외부로 나갔을 때는 마을이든 지역에 있는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프로그램으로만 다가가다 보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도 어떻게 보면 그 관계의 중심을 당사자하고만 관계가 있게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든 지역에서든 뭔가 그거를 홍보를 해내고 같이 참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고 뭐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관과 기관에 대한 관계도 사실 저는 부족하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민관 관계도 지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관계도 그렇고 리더들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이게 이런 관계들이 점점 현장에서 확대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을 때 뭔가 확대가 되고 저희 지역이 지역 사회복지가 좀 뭐 우리가 말하는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아직은 지역보다는 복지관이든 뭐든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지 않은가.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제가 보는 한 단편이지만 근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게 분명하고 그리고 관계 중심형으로 나가야 지역 복지도 상당히 현장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분위기. 예를 들면 이렇게 사업을 네. 복지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난 더 좋다고 보거든요. 지역 안에서. 네, 지역 안에서. 예를 들면 마을 회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센터나 이런 공무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서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복지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되고 우리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리더분들도 직접 현장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효과가 있을까를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참여를 해보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힘듦도 알고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을 때 오히려
복지관을 벗어나는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지역에서 다양하게 풀어날 수 있도록 뭐 현장에 있는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위에 있는 우리 리더층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다려줄 줄 알고 공감해줄 수 있고 현장 같이 참여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복지인데 제주 지역도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다른 지역도 같은 문제를 사실 많이 갖고는 있죠. 근데 갖고는 있는데 그 기관들 간의 유관 기관이나 연계 기관들 간의 어떤 교류나 인적인 교류는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학습 모임이든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사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소규모 모임들이 사실 공부하는 모임이든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지역이면 그 지역 안에서의 그 기관들 간의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도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평가 지역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평가도 이루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서울 쪽이 다 뭐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제주도에 대한 로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로망이 있어요? 로망 없어요? 제주도에 대한 로망? 그러니까 뭐 한 달 살기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택시 기사님께서 작년에만 15,000명이 들어왔고 그 전년도인가 언제는 뭐 2만 명인가 들어왔대요. 그 외부에서 그러면 10,000명이 들어오면 차가 5,000대가 늘어난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그 제가 딱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버스 체계가 변경됐을 때여서 엄청나게 제가 헤맸거든요. 거기서 렌트카를 바로 찾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가 막힐 일이 없었는데 차가 엄청 막히고 거기에서 이제 정체 현상도 나타나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함께 또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 어디 뭐 제주도에 가서 살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주변에 몇몇 분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근데 제주도에서는 좀 배타적이다. 라는 약간 어디선가 어디 흘러나왔겠죠 얘기가 그런 이야기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뭐 관계 말씀에서의 그 맥락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약간 그러한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배타적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 섬에 그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네, 네, 섬에 있으니까 다른 그 네. 육지나 섬에서 그 고유의 문화들. 네. 이거는 존재 안 한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적용되는 어떠한 형태로든 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겠죠.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그 예전부터 말하는 소위 괜당 문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뭐 네. 어디나 다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제주도 안에서는 그런 괜당 문화의 영향이 지금도 이렇게 괜당 문화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뭐 처음부터 잘 적응하기는 사실 쉬운 지역 문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잘 적응한 분들은 네. 사실 뭐 제주도 괜찮네 이렇게 네. 하는 것이고 또 잘 적응하지 못한 부분들은 모진이 노력해도 주변 상황이 안 따라주면 힘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주도는 정말 힘든 곳이네 이런 그럴 줄 생각을 알았어 하겠죠. 제주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네. 왜냐면 다른 다른 거랑 다르게 사회복지는 사실 뭐 계속 관계 얘기지만 사람이 뭐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내 업무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제 사심이 들어간 질문이었어요. 제주도에 대한 아니, 로망이 그냥 있어요. 뭐 근데 그렇다는 거죠. 네. 제주도도 제주도가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상황은 틀려졌어요. 예전같이 그렇게 막 외지인을 배척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차피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자기 삶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들로 와서 뭐 나아지는 그 지역도 있을 것이고, 사실 요새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황폐되는 네. 그런 폐단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은 뭐 땅을 팔아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너무 땅값을 높여놔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적응하는 차이지 예전만큼 그 배척하는 문화는 많이 없어졌다고 나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제주도가 특별하게 뭘 할 게 없잖아요. 해안가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다 죄다 카페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없애야 될 건물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땅값은 역시 높아져가지고 그 땅값이 높아지면 제주도 사람들은 좋을까? 저도 그건 좀 장담은 잘 못해요. 그럴 때 땅값이 높아졌다고 땅을 당장 팔아서 내가 재산가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정말 제주도에서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서울 땅값 올랐다고 그거 팔고 남아공으로 이민 가진 않잖냐. 네, 요즘에 이제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그 중국 여행객들이 이제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아 맞아. 네, 제주도 하면 또 제주도에서 중국분 많이 예, 여행하시죠. 많이 왔죠. 사실 뭐 한동안.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왜요? 좀 아니 다른 때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좀 평화롭게 아 그래요? 조용하게 제주도에 사드 좀 만드니까 머물 수 제주도가 있는, 평화가 왔습니까? 네, 머물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네. 괜찮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기사님한테 또 여쭤봤었어요. 택시 잠깐 진짜 타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어떠시냐고 영향이 없냐라고 했더니 택시는 사실 그 외국인들이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 관광을 많이 오시니까 크게 영향은 없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이 그 지분을 갖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식당 거기만. 운영하고 있는 호텔 그게 굉장히 강하시대요. 아 역시 중화 사상 네, 강하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뭐 그래. 컸을까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뭐 중국 분들이 들어올 때 한동안 들어올 때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 어떻게 이렇게 호텔들이 많이 늘어나는지 저도 의아했어요. 근데 정말로 저희 동네도 이제 복지관이 있는 동네 그 저희가 도남동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도 그 좁은 공간에 호텔들이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중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머물렀고 그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호텔 앞에 버스가 줄을 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분들을 태워서 네네. 관광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 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 호텔에 버스가 그렇게 대져 있는 거는 거의 잘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나온 지가 한 달이 됐지만 그때 있을 때도 거의 못 봤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면은 중국 분들은 아마 거의 끊겼지 않았나.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10%도 안 들어오지 않나?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는다고 보고 근데 한가는 그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내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내국인들이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제주도 얘기는 네. 여기서 네. 우리가 나눌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저도 알러브 효리네 할 수 네.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메뚜기 한철 우리 고한철 선생님 모시고 전국을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 나오신 다음에 좀 한 달 반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지역 갔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서울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서울은 지금 두 번째 올라오는 거거든요. 단지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 육지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일단은 계획 세울 때는 서울부터 들려서 밑에 지방까지 내려올 것이냐, 밑에 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까지 올 것이냐, 네네. 요걸 했는데 결정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부산에서 시작하게 된 거고 그 중에 또 그 뭐 통영이라는 곳에서 통영. 예,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네트워크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통영에서 만나서 뭐 솔직히 말하면 술 먹으면서 우리 얘기해보자. 그리고 또 공부도 좀 하고 통영 장애인 복지관의 정병도 관장이라는 분이 어떤 철학으로 복지관을 이끌고 마을을 어떻게 행복공유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좀 들어보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한 그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밑에 지방부터 시작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와서 이제 부산, 뭐 통영, 뭐 잠깐 들렸던 곳, 오래 머물렀던 곳, 뭐 그냥 가서 인사만 드렸던 곳, 뭐 해서 울산, 그 다음에 경주, 대구, 포항, 뭐 이렇게 해서 전주, 네네. 네, 대전, 뭐 인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올라오게 된 거고, 그 중간에 또 전국으로 뛰는 메뚜기를 잡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우리 신철민 네. 국장님 때문에 서울 도봉구 수유리에서 네네. 한번 그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형님, 동생 이런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그때 의미 있게 지내다가 또 그거 끝나고 또 지방으로 가죠. 예. 근데 지방으로 갔는데 올라와서 이제 좀 조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한 두어 번 생겨서 네네. 그 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시 제주도 내려갔다가 다시 프로그램, 제가 계획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지난번 전국 사회복지사 축구대회? 체육대회도 있었고 해서 체육대회. 그때 행사가 있거나 뭐 하면 잠깐 들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예, 이런 과정입니다. 그 체육대회 했다니까 네. 그 축구 예. 선수로 뛰신 거예요? 아이고, 저는 축구 접었고요. 아, 축구를 접었다고요? 네. 제가 한때는 그래도 뭐 조금 했죠. 네네. 아, 좀 한때는? 했어요. 예, 네네. 한때는. 그래서 한 전국 사회복지사 축구 대회는 1회부터 몇 번 나갔었고요. 네. 지금 몇 회죠? 지금 11회. 11회? 예. 이번 안양에서, 경기도 안양에서 했었는데요. 11회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11회 대회에는 그냥 제주 대표 응원으로 갔고요. 아, 응원단장? 예, 잠깐 하는 거 모습 찍어서 네. 페북 홍보. 예, 요 정도만. 메뚜기 응원. 아, 메뚜기 응원은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겼나요, 제주도? 아, 제주도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제주도 그래요? 최고 성적이 준우승이었었는데 네네. 오. 준우승만 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네. 강팀이었어요, 제주도가? 제주 강팀이죠. 그래요? 깐시 부르면 아니 고한철 선생님이 빠졌는데도 강팀이었어요. 제가 빠지니까 강팀이죠. 아 그런 거예요? 빠지자마자 우승했다. 네. 네. 지금 성적은 최종 성적이 최종 나왔나요? 성적은 우리 전남하고 붙어가지고 네. 정말 가까스로 연장전까지 3대2로 골든골로 네. 우승했습니다. 아 우승했어요? 네, 우승했습니다. 서울은 그럼 아니었네. 서울은 8강전에서 저희 제주랑 네. 붙었는데 아깝게 PK로 아깝게. 저희가 아, 조금 네. 이기는 행운이 네. 조금 따랐습니다. 네. 저기 신철민 선생님 뛰지 않았어요, 거기? 아니요. 그분이 뛰었다면 5대0? 5대0. PK도 안 갔다? 아, PK 안 갔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이제 방송이 시작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에 모시기 힘들어요. 모시기 힘들어요. 네네. 그래도 여러 지역 다니다 보니까 거의 그 정치권에서 출마 대선 레이스처럼 계속 아, 왔다 정말?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추억이 남거나 기억이 남는 그런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다거나 느낌이 있으면 짧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통영은 너무 좋았고요. 통영 네트워크 모임은 너무 좋아서 11월 24일 날 제주에서 2차 모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주에서요? 예. 뭐 그날 왔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차피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 사람들도 아마 제주에서 하면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2박 3일이지만 그 2박 3일 동안 같이 하는 그 과정이 물론 대부분이 음주 프로그램이겠지만, 예, 그것보다도 이제 같이 하는 시간들이 뭐 관광을 할 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끼리 뭐 올레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색다른 것들을 이제 기획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제주도에서도 그냥 놀고 먹자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 통영에서 했던 의미 있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올라오면서 네. 가장 좋았던 거는요. 제가 사실 올라오면서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지역을 가서 뭐 누구를 연락하고 페북에서 뭘 올리면 정말 사람들이 나와줄까? 내가 페북에다가
저를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만 먼저 찾아갑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인간성 드러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야, 메뚜기 없다 뭐 이렇게 다 네네. 그래서 저 출장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해보니 네.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네네. 페북을 처음 통해서 만난 사람. 네네네. 그리고 무조건 찾아가 본 적도 있고 그 지역에 가면 저는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오시면 뭐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뭐 대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진짜 방도 제공해 주신 분도 있고 심지어 호텔을 제공해 주신 분도 네네. 있고 맛있는 밥이나 술은 뭐 정말 제 돈 안 들이고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도 의심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보면 지역마다 같은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면 사회복지 얘기를 할 때 제가 공통점으로 느낀 거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그 고민에 대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그리고 즐거운 얘기보다는 힘든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진 적도 있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진행을 하고 제가 다음 주 16일 날 6시 45분 비행기로 제주로 갑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 이야기 나눈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잘 기록되고 모아지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사실 그 서울에서 뭐 있어도 다른 다양한 어떤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기회는 물론 많지만 그 선생님처럼 그 지역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다양한 거리에서 만나게 되면은 자기 본인들의 어떤 문제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여기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지역만의 어떤 것을 계속 털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전국을 다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잘 모이면 되게 사회복지에도 뭐 좋은 뭐 얘기거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뜻하지 않게 전국을 도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좀 이런 생각도 있는데, 보통 서울에도 서울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하나요? 있을 것 같고 지역별로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만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가? 왜냐면 자기 협회만, 자기 지역적 생각인가? 그런 생각도 약간 좀 들기도 합니다. 원래 그게 협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뭐 협회는 좀 다른 성격이고 더 이상 연구하면 안 돼. 전체를, 위험해. 네. 알았어. 저희 1회 출연자 협회였잖아요. 그래요? 왜 이러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더 이상 그러니까 뭐 그냥 시간이 조금 네. 많이 들어가서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시간을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저희 퀴즈도 있고요. 저희가 댓글 지난번에 댓글이 한동안 안 올라와서 굉장히 반갑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댓글이 또 올라왔었는데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네.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분은 그 선물을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이분 답을 맞히신 거는 맞아요? 그냥 아니구나. 이분은 답 드려야 되는, 선물 안 드리죠. 선물을 네, 죄송합니다. 섭동님, 선물 드리진 않겠고요. 우선 댓글 소개해드리면 8월 21일 날 올려주셨는데, 이드치 연구소의 지경주 소장님 편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뜻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 또한 용기를 내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섭동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저희는 그 선물을 퀴즈를 맞추는 분한테 드리고 있어서 댓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운하시면 이미 여기 가입하셨으니까 댓글을 쓰신 건데 그 답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그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 안 되는데 이게 까딱 막 댓글도 그냥 없는데. 맞출 수가 없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지. 들어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들어야지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무슨 우리 방송을 안 라디오인데 네. 볼 수는 없잖아. 볼 수도 있어요. 지난 방송.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개 방송을 한 거라서 페북 그러네. 라이브로 보이는 라디오였어요. 네, 신창미 국장님이 아마 촬영하셔가지고 네, 보여져요. 지난주 거는. 네네.
지난 회차죠. 지난 회차 출연자 중에 그 노래 손님으로 오신 그 분이고요. 밴드입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노래 손님을 지금 3번째 모셨었는데 이제까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아이돌 10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밴드를 모셨는데 그 밴드 이름을 그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한철 선생님 이때 제가 또 궁금해진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부터 15년이든 현장에 다니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역시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좀 힘들면 저렇게 힘들면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활 때 이 사회복지에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야 15년만 하고 돌아다녀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별명을 줘야 돼. 나도 메뚜기지만 뭐 무당벌레를 짓든 이렇게 아무튼 어떤 얘기는 들을 것 같습니다. 네. 15년만 하고 그만둬. 15년은 해야 돼. 15년은. 저요? 15년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 제주도 아무나 받는 게 네,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다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같은 사회복지인으로서 또다시 뭐 사회복지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노력도 해볼 거고요. 뭐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도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요.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많이 소진되고 그 소진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을 떠나고 그리고 다시 그 소진을 뭐 메우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어떤 현장으로는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현장에 있는 정말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데 위험한 거 이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아니요, 해주세요. 저희는 좋아하는데. 네. 저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당사자의 삶의 질도 좋지만 네. 직원들의 삶의 질도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삶의 질은 윗사람들이 만들어 준다고 봐요. 네. 그 윗사람들이 과연 지난번에 페이북에도 썼지만 욕심 한 가지를 버리면 된다고 봐요. 그 욕심이 뭐냐면 개인을 위한 욕심을 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직원들을 위한 욕심, 당사자들을 위한 욕심 이런 거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욕심은 가능하죠. 근데 그 욕심도 너무 뭐 일만 만들어내는 욕심, 뭐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직원들도 공평하게 이렇게 일이 많으면 양도 나눠주고, 네. 그리고 중요도를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의 피로도도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간에는 그렇잖아요. 맨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고 우리 리더들은 왜 안 바뀌나? 네. 우리는 평가를 받는데 당신들은 왜 평가를 안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뭐 페이스북에 어떤 관장님도 그런 말을 하시면 나는 당당히 받을 거다.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뭐 자기 평가는 자기가 해서 내를 반성하고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적절한 뭐 그런 변화의 평가 제도도 있어야 될 거고 뭐 복지관 평가만 할 게 아니라 평가 끝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변할 건가? 업무량만 바뀌면 되나? 사람들은 안 바뀌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평가할 때 왜 당사자들은 없지?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저만 느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공감을 해야 서로가 그 삶의 만족도나 뭐 이런 지역 복지의 만족도들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업무에 힘든 거는 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힘든 것을 많이 이렇게 덜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관계에서 소진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도 적절하게 현장에 있는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만 그거에 대응할 게 아니라 윗사람들도 적절하게 대응해서 네. 이 사람의 대변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공감하고요. 이쪽에서 궁금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왜냐면 한 10년 차 이상 이렇게 뭐 일을 하고 그
조직의 어떤 돌아가는 걸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변화되기 힘든 문제들이거나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내려지는 이제 약간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자원인 곳에서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리고 그냥 저희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가치와 선을 사실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저희가 뭐 선을 내세우고 어떤 뭐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것이 조직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 짚어볼 수 있는데, 그게 밖에 보여지는 것과 안에서의 그게 다르죠. 다를 때 거기 안에서의 차이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직면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근데 정말 떠나거나 포기하고 그거를 고쳐내려고 노력을 하거나 포기하고 살거나 떠나거나 이런 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연차가 되면. 이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연차된 사람들이 사실은 뭐 자기 생각을 많이 변화할수록 노력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그게 좀 머물러 있으면, 지금 그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책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다양하게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볼 수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또 질문 하나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요한 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좀 가끔 하잖아요. 그래, 게스트분들. 그래 원래 좀 집요하게 네, 이번에 그 휴일에 이루어지는 용어 거라. 선택이. 뭐라고요? 아니야 괜찮아요. 저 어제 바자회를 해가지고 네, 진짜 바자. 없어져야 될 한 중에 하나인데, 그 바자회를 해가지고 엄청 그래요?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앤다고 뒷조사를 들었어. 철저하게 못했어요. 오늘 못했는데 괜찮아요. 정신없는 방송이기 네, 때문에. 또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사모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사모? 사심이 아니고 사심이? 사사모의 실체가 뭔지. 좀- 사사모라는 네. 실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있죠. 어떤 거예요? 뭐 사비토라 사회사업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줄임말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머물러 있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은 네. 조금 사비 이제,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사비터니까. 지갑이 돈이 다 나가는 바람에 이제 지금 잠깐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 사사모를 이렇게 구성할 때도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 제주 지역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럼 그거에서 우리의 역할은 뭔가라고 고민하다가 진짜 맥주 한 잔 먹다가 마시다가 그게 그 고민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저희가 그 정보 제공, 제주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구를 초대를 해서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정보만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주면서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사람 나눔도 필요한 거고, 뭐 누군가는 또 누군가를 연결해 줘야 그런 게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냈고요.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활동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방송 아니면 세월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안산에 있는 실질적인 사회사업가들이 바라는,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가 일어나서 세월호 관련 대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 인맥으로 초대를 했어요. 안산에 있는 박성현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김성현, 뭐 윤우정 이런 사회복지사 세 분을 초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월호 때문에 안산에는 도대체 어떤 마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많은 네네네. 학생들이 그 희생됨으로써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현장가들의 얘기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정보를 잘 제공해서 우리도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료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했는데, 이분들한테 미안한 거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뭐 강사비든 뭐 숙식비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주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고사리를 캐서 말려서 저기 네. 지인분들한테 제공하는 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익 사업이 돼 버렸어요. 예, 고사리를 팔아서 그 돈으로 뭐 그런 강사비를 마련하든가 저 비행기표를 제공해 주다든가 했는데 그런 활동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제주 생태관광에 있는 그 고재랑 대표님께서 자기 그 감귤 가수원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진짜 유기농으로 키워내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한테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진짜 무궁회로 잘 해서 지인분들이 많이 애용해줘가지고 그게 저희 사업비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호응도가 엄청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팟캐스트 방송도 진행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얘기도 들어보고 뭐 유명 인사가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다음 세대재단 방대혁 대표님이라든가 뭐 표경영 선생님, 네. 그다음에 뭐 서울사협회 장재구 회장님 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방송에 초대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리고 방송으로 이렇게 해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뭐 침체돼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예, 실질적으로. 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고 이 질문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한철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앞으로 난 뭘 하겠다는 방향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끝으로. 네. 저는 어차피 지금 한 달 동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획된 한 달이라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거고요. 보내면 뭐 제주도 돌아가서 다시 사회복지를 위한 뭔가를 좀 다시 고민해 보고 스스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그 사회복지에 들어오면서 뭐 지금 많은 변화를 이뤄냈는데 제 스스로 저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현장에서 나에 맞는 역할을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그게 또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 속으로 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네. 네, 혹시 모르니까 전 나중에 또 제주도에 가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 장애인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 친하게 지내려고요. 관계를. 이거 무서운 분이구나. 이분들이 난 무슨 그리고 혹시나 난 메뚜기 이런 생각 메뚜기가 진지하게 끝낼 줄 알았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네. 또 하고 싶은 것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주 지역 어쩌면 제주 지역 사람은 소외되고 육지분들만 만나는 것 같은데 제가 기관 방문을 많이 해요. 시쳇말로 기관 방문 전문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기관을 방문하면 꼭 기관명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뭐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 개인 홍보도 되지만 그 기관 홍보도 된다고 보고 네. 그 기관들이 어쩌면은 많이 노출될수록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건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도 계속 할 거고요. 네. 네. 네,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435 이제 활동이 잠깐 이렇게 조금 쉬고 계시는 건가 휴식기이신 거죠?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실 거잖아요. 그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그리고 팟캐스트 방송도 계속 해나갈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또 내려갔을 때 저희를 게스트로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방송에 한 번도 출연 안 해봐가지고 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세바사 활동이나 어떤 복지국가의 운동을 사회복지사들이 할 때 목소리를 같이 굉장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태주시고 실제로 참석도 많이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의 어떤 복지국가 운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435 먼저. 435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활발하게 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435를 이끌고 있는 진성회원 7분이 계시고 네. 그 주변을 받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들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공감대가 있을 때 다시 또 그러한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게 시기적으로 아니면 기간적으로 그분들과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기는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뭐 그런 형태가 아무래도 그대로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저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의 뭐 이런 결정 구조 하면 안 되는데 거의 만장일치 제도를 취합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동의하면 그런 방법을 또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세바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공무원 그 연쇄 네, 자살 자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분인가? 그때 이제 신철민 국장님께서 신철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좀 제가 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주도에서 한번 어떻게 해보는 게 좋겠냐라고 제가 이제 물은 적이 있어요. 물었는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한번 올라와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계기가 됐었고 공무원 그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목소리들이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사들도 사실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네. 그때 유일하게 세바사가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고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의 연대들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뭐 저의 작은 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세바사라는 소속으로는 아니지만 같이 그렇게 해 주셨고 저는 오히려 세바사 제주도 세바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네. 많이 참여를 했고 제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냈다면 네. 저도 아마 그냥 그때 현상에 물들었던 한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을 세바사가 꾸준히 해주셨고 그리고 그 세바사가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저도 지속 가능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세바사 활동은 계속 할 거고요. 제주도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한철은 매번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셨던 고한철 선생님, 그분의 다음을 기억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